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병민 멘토입니다. 여러분들께 처음 인사를 드리는데요. 새롭게 채널도 개설을 했고요. 제가 그동안에 10년 이상 주식 생활을 해오면서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좋은 정보를 드리고자 채널을 개설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2022년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우리가 제약바이오 하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도박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거든요. 제약바이오가 도박이라는 말이 왜 나올까요, 여러분들? 도박. 그림판 잠깐 열어놓고 여러분들께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성공 확률이 상당히 낮다고 하죠. 그 성공률이 어느 정도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금강이 있다고 치고, 그리고 유전, 기름이죠? 기름, 유전, 그리고 우리 바이오, 신약이 있다고 합시다. 신약이 있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바이오라고 하면은 신약이 개발이 시판까지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거고, 금강 같은 경우에 금이 캐져야겠죠. 유전 같은 경우에 기름이 터져야 되고요. 근데 금강 같은 경우에는 확률이 몇 프로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분 계실까 모르겠는데, 금강을 하나 개발하기 시작하면은 성공 확률이 한 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0개를 하면은 3개 정도 된다는 거죠. 유전 같은 경우에는 한 5% 정도 됩니다. 100개를 시도하면 5개 정도 성공한다는 거고요. 바이오 신약 같은 경우에는 0.005%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0.01%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은 요 정도다. 즉 다시 말해서 유전 금강보다도 상당히 개발하기 힘든 시장 중에 한 개다. 1000개의 신약을 개발했을 때 시판까지 이루어지는 게 한 5개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도박이라는 말이 사실은 나올 수 있는데요. 근데 바이오 관련주들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또 하나죠. 우리 뜨거운 심장 가지고 있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이오주 그냥 뭐 2배, 3배 이런 거 바라보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10배 이상, 막 20배 이상 수익률을 바라보고 매수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면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당장의 영업이익이나 매출액보다는 10배, 20배 이상 가는 이런 기대감 가지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성공 확률이 낮지만 그만큼 성공을 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바이오 신약 한 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투입 비용이 전임상 단계부터 시작해서 2상, 3상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돈이 많이 투입되거든요. 임상 시험이 3상까지 가게 되면은 더 많은 표본을 요구받기 때문에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판까지 이루어졌을 때 좀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170억 아닙니다. 1.7조 정도 됩니다. 1.7조 정도 되는데, 이러한 비용을 투자하면서까지 신약을 개발하는 업체들이 주가가 왜 이렇게 올라가느냐, 이것은 우리 시장이 조금 특이하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야수의 심장 가지신 투자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다른 글로벌 시장에 비해서 바이오주 평가가 박하지는 않습니다. 또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장됐을 때 가격을 높게 쳐주는 시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바이오주에 대한 지식은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은 제약바이오 종목들 좀 살펴볼 거고, 그리고 어떠한 종목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되는지, 과거에는 어떠한 흐름이었는지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흐름은 어땠냐? 과거라고 해도 엄청난 전 과거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께 지금 당장 필요한 정보만 제공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기대감이 엄청나게 많았었죠. 진단키트주들 엄청나게 올라갔었고, 코로나 관련주 백신, 치료제 관련주들 엄청난 급등이 나왔습니다. 치료제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기대감을 가졌을 때가 오히려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올라왔다라는 것이죠.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시즌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상승하고, 지금은 영업이익이 받쳐주는데도 불구하고 상승을 못하고 있단 말이죠. 과거에 비해서는 최근에 반등 흐름이 조금 나오고는 있지만 이전에 쉴 새 없이 올라왔던 흐름은 끊겼다, 이겁니다. 그 말은 즉 다시 말해서 영업이익이나 매출액도 중요하지만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어마어마하게 터진다는 것이죠.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 우리 백신 관련주들, 치료제 관련주들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단체로 부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다만 저는 생각하는 게 치료제 관련주는 오히려 백신 관련주랑 또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치료제, 백신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사실 돌파 감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최근에 오미크론이라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 상황들 속에서 백신보다는 백신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하락하고 있고요. 그 대신에 이제 좋은 치료제가 나오면 우린 치료제로 가야 된다, 치료제가 게임 체인저다, 이러한 발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시장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치료제 관련주들, 백신 관련주들 엮어서 부진하고 있지만, 모멘텀 부족으로 인해서 하락하고 있지만 치료제 관련주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기대감으로 급등했던 주가 임상 실패 이렇게도 써놨는데, 우리가 이제 2상 3상 진행이 될 때 임상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임상 실패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단숨에 이제 20% 30% 하한가 많이 빠지게 됩니다. 많이 빠지게 되는데, 지금 21년 의약품 지수를 보면은 코스피는 한 마이너스 20%, 21년 제약지수 코스닥은 한 마이너스 29% 정도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주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낮은 상태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같이 오히려 기대감이 없을 때, 사람들이 좀 외면하기 시작했을 때 매수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오늘 영상 마지막에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약바이오 하락의 또 다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코로나19 임상 진행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있어요. 코로나19 임상 시험 진행에 부정적인 영향이 존재를 한다는 것이죠. 20년 한 해 동안에만 중단된 임상 시험 건수가 2,000건,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신약 시판까지 이어지는 약품이 사실은 얼마 되지 않는다. 그리고 비용 투입되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큰 게 바이오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탄탄한 바이오주들을 갖고 가는 게 사실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고요. 괜히 이상한 바이오 잘못 물리기 시작하면은 상장 폐지도 될 수 있는 거고, 사실은 몇 년 동안이나 바닥을 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이오주 투자에 앞서서 있으신 분들이라면,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있어서 바이오주를 사실 분들이라면 어찌됐든 따져야 될 게 많다라는 것이죠. 차라리 파이프라인 개수라도 많아야 돼요. 사실 바이오주 기대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이오주는 제가 방금 기대감이라고 했습니다. 기대감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기대감이 늘어나려면 뭐가 많아야 됩니까? 개발하고 있는 신약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기대감이 올라갈 수 있겠죠. 신약에 대해서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한 개를 개발하는 업체,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성공률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신약 개발 이거 망가지면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하고 있는 약품 수가 일단 많아야 된다. 1, 2, 3, 4 이런 식으로 많은 업체들을 차라리 노려야 된다는 것이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바이오주를 들고 계신다면은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 개수를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파이프라인 개수. 파이프라인이 뭐냐? 이게 그냥 신약 개발하고 있는 개수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요 제품들이 되겠죠. 만약에 그냥 일반적인 종목이라면은 뭐 과자를 파는 업체면 과자 어떤 신제품이 있는지, 어떤 과자가 있는지를 볼 거 아닙니까? 제약바이오나 파이프라인 어떠한 신약을 개발하고 있고, 이 신약이 가진 미래에 만약에 임상 성공을 했을 때 얼마만큼 시장 파이를 가져갈 수 있느냐, 시장의 크기에 대한 부문이 밸류에이션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 당장의 영업이익이 아니에요. 바이오주들은 개발하고 있는 제품, 개발하고 있는 신약의 나중에 시장의 크기, 시장이 점점 커져가는가, 시장의 파이는 얼마인가, 그리고 파이프라인 개수는 몇 개인가를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어찌됐든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서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럼에도 바이오주를 봐야 되는 이유는, 위드 코로나 확진자들, 이거는 조금 오래된 자료긴 한데 22일자니까요. 지금 12월달 보시면은 어마어마하게 5,000명도 지금 넘어가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사실은 시젠이나 이러한 종목들이 반응을 조금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 이 수치가 조금 과거 11월 22일 수치지만 지금 늘어났긴 했지만, 위드 코로나 전환한 지 엄청나게 좀 됐어요. 3주 이상 됐죠.
그리고 줄어들지 않는 확진자 수, 그리고 코로나 종식이 없다면 제약바이오는 당연히 필수일 수밖에 없고, 코로나 종식이 없더라도 제약바이오는 필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왜 필수냐, 여러분들이 사실은 제약바이오가 왜 발전했는지부터 엄청나게 진시황이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중국의 진시황. 평생 살고 싶어서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시키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욕구예요. 어쩔 수 없는, 더 오래 살고 싶어하는 욕구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산업은 계속해서 굴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어쨌든 코로나 종식이 안 된 상황에서 코로나 치료제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이슈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일단 백신에 대한 의구심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백신보다는 치료제 쪽으로 옮기는 게 낫겠죠. 치료제 관련주 최근에 조금 같이 부진한 것은 사실이지만 반등이 나올 때 가장 먼저 반등을 보인 것이 최근에 치료제 관련주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치료제 관련주들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11월 말쯤에 제가 구글 빅데이터 조사를 해봤는데 식료품점 약국 데이터가 기준값 대비 25%나 증가하고 있어요. 그만큼 구글의 빅데이터에서 검색 추이가 일단은 많다라는 것이죠. 코로나 창궐 전에는 비타민, 건강 보조식품 사 먹는 행위들이 약간 어떻게 보면 선택적인 활동이었습니다. 하지만은 면역력 증가를 위해서 비타민이나 이런 필수 소비재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비타민은 그냥 선택적으로 나중에 몸 안 좋을 때나 아니면은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제 먹는 거였다면은, 지금은 뭐겠습니까? 아들, 딸 비타민 좀 먹어, 선택적이 아니고 필수적인 소비재로 지금 진화를 하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다. 이것이 바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변해가는 과정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사실은 중국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어떻습니까? 중국에도 이제 중산층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비타민제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최근에 우리 일반 가정집 가도 비타민제 사 먹는 인구 자체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세계적으로 일단 빅데이터만 보더라도 증가를 하고 있는데, 옆나라 중국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면역에 관해서, 그리고 과거보다 잘 살게 되면서 이러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20년, 21년 임상 연구개발 성과가 그렇게 좋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바이오주들은 굴러가야 된다. 바이오 산업에 대한 투자는 오히려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IPO 펀딩 규모만 하더라도 19년에만 83억 달러였지만 20년도에는 221억. 얼마나 증가한 겁니까? 이게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죠. 펀딩 자체가 크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바이오 산업 전체 펀딩 규모만 한다 하더라도 1,700억 달러에서 2,500억 달러로 IPO 펀딩이 아니더라도 급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글로벌 허브로서, 아시아 허브로서, 바이오 허브로서 역할을 한국도 노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바이오주들은 결국엔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것이고, 21년 하반기 살짝 부진하던 바이오주들 고개를 살짝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2년 상반기부터 또다시 랠리가 펼쳐질 수 있는 바이오 종목들, 제가 종목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 건데, 이러한 과정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제가 제약바이오 관련돼서 이것저것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그 중에 토픽으로 HK 이노엔을 일단은 갖고 나왔습니다. HK 이노엔 같은 경우에는 21년 8월 9일날 신규 상장된 종목이고요. 한국콜마가 CJ 헬스케어를 인수해서 사명을 바꾼 제약바이오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글로벌 바이오 헬스 기업으로 도약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내 기업 중에 하나다. 대표 신약으로는 19년도에 국내 제30호 신약인 KCAB이 출시가 됐고요.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거든요. 성공한 이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힘든 바이오 시장에서 신약 개발에 성공한 이력이 있다. 이게 중요한 것이고, 대표 제품으로는 컨디션 헛개수 새싹보리도 있습니다. 우리 술 취하면 컨디션 많이 드시죠? 헛개수 많이 드시죠? 새싹보리는 저는 안 먹어봤지만 많이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대표 제품으로 이러한 게 있고요. HK 이노엔 투자 포인트로는 신약 개발에 성공을 해본 기업이다. 그 어렵다던 신약 개발에 성공을 해봤던 이러한 점이 지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22년도 제약바이오 산업 전체적으로 다양한 종목들, 제약바이오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보다 더 많은 종목들이 상승 계열에 합류할 수 있지만요, 21년도보다는 조금 다르게 차별화된 종목들이 나올 겁니다.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 적은 기업들은 제가 보기엔 제약바이오 업종 중에서도 살아남기가 쉽지 않다.
그 중에 옥석 가리개가 필요한데 아까 그림판에 설명드렸듯이 여러가지 옥석 가리개에는 중요한 점이 있겠지만 파이프라인 개수라든지 지금 투자 여력이 있는지 신약 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 다양한 요인들이 있거든요.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HK 이노웨는 상당히 괜찮다. HK는 K캡 연매출 1000억원대, 국산 신약 유력 기사도 나왔었죠. 10월 달 누계 매출만 800억, 작년 매출 뛰어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매출이 나는 기업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돈 떨어질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K캡이 어쨌든 돌풍, 3분기 매출만 1886억이고 연매출 1조 원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HK 이노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이오주 선택 과정에서 리스크까지 고려한다면은 HK 이노엔 관심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머크 관련주로도 엮이고 있죠. HK 이노엔 머크의 백신 유통을 담당하는 회사죠. 머크의 백신 7종에 대해 공동 판매 계약을 체결했던 이러한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먹는 코로나 치료제도 관련주가 된다. 그래서 머크 치료제 관련주로는 우리가 HK 이노에 엮였는데 사실은 머크 치료제가 효용성에서 문제가 있는 것도 대두가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장에서 큰 반응은 없지만 지금 차트를 여러분들이 열어보실 수 있으면 눌림목 과정 상당히 좋거든요. 잠시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HK 이노엔인데 사실 상장되고 난 이후에 긴 기간 동안 횡보를 하고 있어요. 이 구간이 어디냐면 항상 반등 나왔던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눌림목 줬을 때 지금 가격대면 나쁘지 않다라고 저도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신규 상장된 종목의 80-90%가 통계상입니다. 통계상 신규 상장된 가격까지 올라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아직 충분하다. 6개월 의무 청약 물량이 나올 수 있어요. 6개월 때, 3개월 때도 마찬가지고 6개월 때 이러한 불안 요소가 있지만은 이러한 불안 요소는 당연히 소화될 거고요.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의무 청약된 물량이 있기 때문에 3개월, 6개월 그리고 1년 단위로 약간 물량이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불안감은 있지만 그러한 걸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많이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인데요. 코로나19 상황에도 CMO 수요는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 21년 호실적이 시연이 됐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우리가 이전에 상장되고 나서 얼마나 이 종목이 이렇게까지 올라갈 줄은 누구도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시장 자체, 바이오 시장이 점차 커지면서 매출액 1조 8,700억, 영업이익 7,282억 원이 전망되면서 엄청나게 또 상승이 나오고 있는,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보면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냥 단기로만 접근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얘도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왔습니까? 지금 주봉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이전에 사실 16년도에 상장될 때까지만 해도 이 종목이 12만원에서 이렇게 100만원까지 올라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바이오의 매력이 바로 이런 거에 텐베가가 터진다는 것이죠. 근데 HK 이노엔이 사실 요 단계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시켜 드린 거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상승하는 전망, CMO 수요 자체가 여전히 밝고요. 그리고 26년도 비율이 어쨌든 간 바이오 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가파른 상승세가 유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속 성장이 가능한 바이오 종목 중에 하나다. CDMO, CMO 뿐만 아니라 다 하고 있죠.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바이오주 용어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백신이 뭔지, RNA가 뭔지, CMO가 뭔지, CDMO가 뭔지, 그리고 그냥 일반 의약품 관련주들이 뭔지, 이러한 개념 자체가 아직 정립이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다음 영상에는 제가 이러한 개념들까지 정리할 수 있는 영상을 한번 가지고 올 거고요. 오늘은 그렇구나 하시면서 일단 보기만 하셔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어쨌든 삼성 바이오로직스 투자 포인트만 한다면은 3분기 누적 매출액이 1조 원 돌파를 했습니다. 1조 클럽에 이름을 올렸고 이제는 매출 1조를 넘어서 2조까지 넘볼 정도로 덩치를 키울 것이다 라는 기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성 있는 바이오주 이렇게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신약 개발을 하는 바이오주가 있고 이렇게 삼성 바이오로직스처럼 CDMO, CMO 사업을 하는 바이오주들이 있는데 두 종목 모두 성장성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 거고요. 오늘 첫 영상이다 보니까 최대한 이제 말씀을 제가 드리다가 계속 설명을 해주고 싶은 욕구 때문에 그림판도 열었다가 이것저것 좀 빠졌던 것 같습니다. 도움이 조금이나마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바라는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생활 하시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찍고 있는 거니까 양해를 좀 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그리고 댓글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에는 궁금한 종목이나요? 아니면은 보고 있는 섹터 뭐 태양광이면 태양광, 풍력이면 풍력, 전기차 다양한 분야에서 제가 많이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댓글 참여 많이 해주시고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